봅시다. 그래서 쌤이 미리 채점해줬는데 먼저 4페이지 진달래꽃 진달래꽃부터 틀린 거 번호 얘기해주면 쌤이 풀이해줄게. 일단 4, 5페이지에서 틀린 거 1번이요. 1번. 아 이거는 이제 6개 그치? 6개로 체크한 것 같은데 자, 첫 번째 화자는 능동적 성격을 가진다 아니지. 얘 같은 경우 수동적이고 그다음 소극적인 태도이기 때문에 틀렸고 실제로 이별의 상황이 전개되고 있지 않아. 만약에 아까 뭐라고 했어? 첫 번째 나와 있는 부분에서 가실 때에는 가정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X. 자, 불교의 산화 공동 나왔고 임의 뜻을 따르지 않겠다는 화자의 자세 없었어. 그래서 버리고 간다면 뭐한데 받아들이겠다. 그치? 특정 종교론이 우리다. 전통 시가에서 볼 수 있는 미녀의 사문보의 율격. 김소월의 시에서는 사문보의 미녀적 율격이 잘 드러난다. 인격 부여하는 건 의인인데 진달래꽃에서 의인법은 없고. 자, 이별의 정원의 대표적인 작품이 진달래꽃. 자, 단어 있고 단어와 도치 핵심이었고 그 다음 또 중요한 거 뭐 있었어? 역설이었어. 근데 서리법은 없었다. 그리고 헌신적 사랑, 자기생적 사랑에서 이제 진달래꽃이 분신이었는데 지어밟고 가시옵소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 헌신적, 희생적 체크할 수 있지. 그래서 총 5개. 그 다음 또 뭐 틀렸어? 8번이요. 8번. 자, 진달래꽃이 나오면 여기 나와 있는 고전 시가에 있는 가실이라고 하는 작품이 반드시 언급될 수 있는 부분이야. 왜냐하면 사문벌 율격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같고 이별의 정환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주제적인 면에서 같고 그 다음에 화자의 태도가 소극적이고 체념적이고 순응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같아. 그래서 1번의 사음보 아니고 사문보 후렴구 반보 위증질과 대평성대라고 하는 보기에만 드러나. 그래서 3번이 적절한 것이고 임과의 제외를 확고하다 넣고 서러움과 서운함도 진달래꽃 자체에서도 4, 5번은 X이기 때문에 다 틀렸고 일단 얘는 공통점이지만 진달래꽃에 대한 설명으로만 찾아도 3번이야. 1, 2, 4, 5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보면 돼. 그 다음 8, 9페이지 흥부부 구상 10페이지까지 몇 번 틀렸어? 11번. 적절한 거. 물질로 인해 좌절하고 시리에 빠진 가장 물질적인 것이 다가 아니다 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치? 정신적인 삶의 추구, 행복의 추구 이런 걸 중요시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11번에 3번이 적절하다. 함축적 의미는 네가 좀 유사하게 적었는데 우리 더 간단하게 적으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쓰면 돼. 나머지 또 뒷부분에 16, 17, 19, 20 틀렸어요. 다 틀렸어요? 네. 다 틀렸어요? 아, 잠깐만. 16번. 16번에 틀린 거 정신적 여유란 물질적으로 어느 정도 뒷받침될 때 앞에 있는 문제와 또 연계되는 부분이야. 뒷받침되는 거 아니야. 물질적인 것보다 정신적인 거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X. 그 다음에 체념이나 한을 슬기롭게 수용함으로써 고난과 역경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는 니은, 웃음살. 이것도 마찬가지. 웃음살, 뭐 웃고 행복하고 다 정신적인 거잖아. 그래서 2번이고 A와 관련된 삶의 태도. 이거 말았어요. 알았어? 19번은 그냥 원관을 찾는 거니까 눈물 보면 되고 20번은 네가 문제의 의도를 잘못 파악했어. 네가 알고 있긴 한데 잘못 적었어. 왜냐하면 비판적인 식이 담겨있는데 그 내용을 써주라라 라고 했는데 그럼 뭘 비판하는지 적어야 돼. 근데 네 뒷부분에 또 다른 거 적었잖아. 그치? 그렇게 해서 알고는 있는데 문제 의도를 잘못 파악한 경우. 그다음 12페이지 함수. 21번. 자, 말 건네는 방식은 오늘 할 슬픔이 기쁨에게처럼 뭐 나는 너에게 슬픔을 주겠다, 기쁨을 주겠다 이런 거여야 되는데 여기서의 향수는 오히려 그냥 자기의 그런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담담하게 흑백적으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뭐 했어? 1번. 자, 19의 반복을 통해 지배적 정서. 여기서의 지배적 정서는 그리움이야. 그곳이 차마 꾸면될 이칠리야. 계속 반복되지. 또 24번.
24번은 얘는 다 맞는데 디귿만 틀렸어. 왜냐하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을 전개한다. 시간의 흐름은 보통 이제 시간 순이야. 그럼 예를 들어서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기서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기 때문에 현재에서 내가 과거로 가기 때문에 굳이 따진다면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역순행이야. 그렇기 때문에 X고 나머지는 감각적 이미지 여기서 시각이나 청각이나 공감각 이런 거 늘어나기 때문에 맞고 향토적 시역 여기 향토적 시역 많잖아. 그지? 시골에서 볼 수 있는 황소라든지 또는 또 뭐 있어? 집백의 실개천 이런 것들 그지? 그런 것들은 향토적 시였고 그 다음 시각적 심상 이것도 마찬가지 시각적 심상 휘돌아 나간다 뭐 이런 것들 있지 그런 것들 시각이기 때문에 얘도 맞는 표현. 그 다음 28번. 외부 지문 문제야. 자, 얘도 고향과 혈육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낸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1번. 자, 가는 보기와 달리 색채어를 활용해서 대상을 감각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라고 되어 있어. 자, 그렇다면 보기에는 없어야 되고 가에는 있어야 된다. 그치? 그러면 보기에 있는지를 봤더니 뭐 있어? 파란 하늘 그리고 검은 머리 뭐 이런 거 돼 있지. 그러면 색채어 사용하고 있네. 우리가 색채어는 시각적 심상을 사용했다라고도 하지만 그리고 감각적으로 드러냈다 이렇게 야구도 해. 근데 여기 보기에는 없거든. 다 바로 1번이에요. 몇 번 했어? 4번 했어요. 4번. 보기는 가와 달리 역사와 시대적 현실의 모순을 고향의 이미지를 통해서 고발하고 있다. 고발은 아니고 그리움. 그리움이라서 그리움이고 그냥 혈육에 대한 그리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라서 고발은 뭔가 비판하고 이런 거잖아. 그런 것들은 나타나지. 또 됐어? 뭐. 자, 그렇다면 오늘은 17페이지. 오늘 조금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오버될 수는 있어 수업이. 그래서 수업 시간을 될 수 있으면 5분이나 10분 정도 일찍 오면 시작 전에 쌤이 네 모의고사 봐주고 이렇게 들어가면 조금 더 여유 있을 거야. 그래서 첫 번째 시 여승. 백석의 시작. 백석이 쉬고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으면 이때 거 다 같이 읽어보면 되지만 시간 관계는 일단 본문을 중심으로 볼 거고 문제 풀 때 핵심 정리와 필수 배경 지식에 있는 것들 다 읽어보고 가야 돼. 그래도 우리가 중요한 건 찍고 가야 되니까 성격의 부분에서 보면 애상적 있지? 체크. 밑줄 정도 그어놓을까?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정서이기 때문에 애상 슬프랬잖아. 주제 밑줄 한 여인의 비극적인 삶. 특징 회상적 어조, 역순행적 구성. 아까랑 봤던 거랑 다르게 과거 회상 이런 거 들어가면 역순행이거든. 그거 시상 압축과 절제. 그 다음에 거기 3번까지만 제시되어 있는데 동그라미 4 해상하 적거나 감각적인 어휘구사와 비유. 중요한 건 이제 비유가 나타난다는 특징이고 배경 지식 첫 번째, 두 번째 줄만 보고 가자. 이 시는 일제강점기에 비극적 삶을 살아가는 한 여인의 모습을 형상화. 시작 배경이 일제강점기다 하고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살기가 다 힘들었기 때문에 이 여인이 돌아오지 않는 자신의 남편 대신 아이를 키우면서 살아가다가 그 아이가 먼저 하늘나라로 가면서 자신이 여승이 되어가지고 살아가는 슬픔을 안고 살아가는 그런 화자의 모습이 그러한 여인의 모습이 나타나거든. 그래서 그러한 것들 가난 때문에 가족을 잃고 여승이 되기까지 일생을 서사적으로 잘 그려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여승 한번 보자. 그러면 여승은 합장하고 절을 했다. 가지치의 내음새가 맞다. 가지치라고 하는 건 그냥 나물의 한 종류야. 그래서 그 내음새가 맞고 쓸쓸한 낯, 얼굴이 옛날같이 늙어 있었대. 나는 불경처럼 더러워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그럼 이제 선생님이 그냥 다 읽은 이유는 시적 상황을 먼저
먼저 파악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고, 그럼 우리가 봤을 때 내가 그 여승을 만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옛날과 같이 늙었다라고 얘기하는 건 이 여승을 과거에 본 적이 있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야. 자, 그럼 1년에 우리가 상황을 봤을 때 보면 시적 화자가 맞나? 그지? 사행에 그대로 나오고, 그 다음에 누구를 만났냐라고 봤더니 여승을 만났다. 이렇게 얘기를 한 부분이야. 근데 얘를 현재 만났고, 그리고 과거에도 만난 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 그러니까 옛날과 같이 늙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지. 그럼 옛날에는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만났는지는 아직까지는 안 나오고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봤을 때 1년은 지금 시적 하자와 여승이 현재 어쨌든 만났다라고 하는 거. 그 시간의 흐름과 관련해서 역순행이라고 얘기했지. 그래서 1년 왼쪽에다가 현재라고 적어두고. 그치?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가 분석을 한다. 자, 여승은 확장하고 절을 섰다. 가지치의 내음새가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해. 여기에 있어서는 토속적 시어들이 드러나는데, 토속적 시어라고 얘기하는 거 우리가 보통 시골에서 볼 수 있거나 아니면 당원, 사투리를 얘기를 한다. 근데 토속적 시어는 여러 가지가 있어. 그 첫 번째가 여기 나와 있는 가지취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거든. 그래서 거기다가 토속적 시어 해가지고 적어놓고, 여기서 토속적 시어는 많아. 그래서 거기에 가지취 이렇게 되어 있지. 토속적 시어 적어두고 가지취의 왼쪽에다가 이렇게 좀 동그맣게 색깔 이렇게 칠해. 그래서 쌤 마지막에 토속적 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쭉 훑어 줄 테니까. 자, 그 다음 내음새라고 되어 있어. 내음새. 내음새는 방언이다. 사투리. 냄새의 방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 그치? 그렇게 해서 볼 수가 있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때 서술상 특징 파악할 수 있는, 어쨌든 냄새이기 때문에 후각적 심상 사용하고 있구나. 이 정도 파악할 수가 있어. 4번에 감각적 어휘 이런 거 나왔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여승에 있어서 가지치의 내음새가 났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 나물과 같은 그런 내음새가 났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두 번째는 전체에 있어가지고 여승이기 때문에 속세와 단절된 삶을 살았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는 부분이야. 자, 그리고 가지치의 내음새가 났다. 전체 행 관로로 받아서 적어야 돼. 자, 쓸쓸한 낯이 옛날과 같이 늙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옛날과 같이 늙었다라고 얘기하는 건 이 사람은 과거에 조금은 고통스럽게 살았구나. 속세에 있을 때. 그것이 이제 흔적이 늙음에서 남아 있구나라는 거. 자, 그럼 세 번째 행에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것은 뭔데? 옛날과 같이 이유 중에서도 지유의 방식을 사용하고 있구나. 나는 불경처럼 지규야. 그지? 불경처럼 서러워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시적 화자가 뭐라고? 정서를 시에서는 이렇게 잘 안 나타내는데 정서의 직접 제시가 드러난다 라고 하면 이것도 맞는 표현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러면 왜 이렇게 서러워졌다 라고 그 여승을 보고 이렇게 표현했냐를 우리가 살펴보면 앞에서 옛날과 같이 늙었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았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 사람이 뭔가 이 속세를 떠날 수밖에 없던 이유가 있었겠지. 삶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그래서 거기서 느낄 수 있는 얘가 슬픔을 느꼈기 때문에 서러워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 여승은 이제 1년이 조금 할 게 많고 2년, 3년, 4년은 조금
조금 더 이제 이해를 중심으로 보면 돼. 자, 그러면 과거에 어떻게 만났는지. 그치? 그러면 내가 얘기했지. 시간을 거스르는 거 보통 과거에서 여기서 보면 현재에서 과거로 가는 부분이야. 그럼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역순행적 구성이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도입 전에 이 시에서의 구성 방식, 역순행적 구성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 그럼 어떻게 만났는지 2연부터 간다. 자, 평안도의 어느 산 깊은 금전판. 자, 금전판은 그냥 금강의 한 일터야. 나는 파리한 여인에게서 옥수수를 샀다. 아, 그러면 과거에 이 얘네 둘이가 만난 그게 이 여승이 아니었다. 여인. 이 여인은 옥수수 장사를 하는, 그지? 과거에 이 여인이 여승이 아니었고 옥수수 장사를 했었고 시적 화자가 여기 가서 이제 산 거야. 자, 여인은 나 어린 딸 아이를 따라가며 가을밤 같이 차게 울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자,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 자, 차게 울었다. 그럼 일단 서술상 특징 보면 차갑다라고 하는 것은 촉각이야. 울었다라고 하는 것은 청각이야. 그치? 자, 그럼 우리가 이건 중학교 때도 했던 거야. 그럼 두 가지 이상의 신상이 드러나는 거 공감각적 신상이라고 얘기하지. 그 대신 여기서 조금 디테일하게 봐야 되는 것이 차게 울었다. 울기는 울었는데 차게 울었대.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공감각을 사용하면 감각의 전이가 드러난다라고 얘기하는데 원래의 감각이 청각이면 청각의 차게 울었다라고 해서 촉각하다 드러나는 거지. 그래서 조금 쉽게 나오면 공감각에 대해서 물을 수도 있지만 디테일하게 나오면 청각이 촉각하냐 시각이 청각하냐 또는 촉각이 청각하냐 물었기 때문에 원래 표현하려고 하는 감각이 울었다를 차다라고 표현해서 청각이 촉각하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 자, 그러면 왜 차게 울었을까? 나 어린 딸을 다니고 이 옥수수 장사를 했기 때문에 그지? 이 청각의 촉각화를 통해서 참 힘들고 고달픈 삶을 살았기 때문에 차게 울었다. 만약에 긍정적 의미라면 따뜻한 웃음 이런 식으로 했겠지. 자, 그럼 4연 섣벌같이. 섣벌 얘는 이제 그냥 벌 종류의 하나야. 나아간 지압이 기다린 지 10년이 갔다. 자, 남편이 안 온 지 10년 정도 됐대. 지압이는 돌아오지 않고 어린 딸은 자 리을에다 우리 풀리게 되는 부분인데 어린 딸은 도라지꽃이 좋아 돌무덤으로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해. 자, 그렇다면 이제 하늘나라로 간 것을 죽었다나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돌무덤으로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이야. 지압이도 없는데 그치? 돌아오지 않는데 딸도 죽었어. 그치? 이 여인이 삶을 살아가고 싶지 않은 그런 심정이겠지. 맞나? 그러면서 이 여인의 비극적 삶을 하고 강조해. 산공도 설계 울은 슬픈 날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자, 여기서 산공 체크해야 되는데 고등학교에 있어서는 이 상권과 같은 표현법이라고 해야 되는 부분이지. 상권이 뭐였대? 서럽게 울었대. 사실은 뻥이 서럽게 울었는지 즐거워서 뒤적였는지 알 수 없어. 근데 여기서는 슬픈 상황이야. 그치? 비극적 삶, 힘들고 고달픈 삶이기 때문에 그 뻥도 고달파서 슬퍼서 울었구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그럼 우리는 이런 것을 뭐라고? 감정이입의 대상이라고 얘기해. 혹시 들어봤어? 맞지? 그래서 우리가 보통 드라마 볼 때 막 잘생긴 남자랑 나오고
내가 드라마 속 여주인공 때 너무 감정이입됐어 이렇게 하는 것처럼 여기서 울은 청각이야. 그지? 슬픈 날이 있었다. 한 절의 마당기에 여기서 체크해야 돼 전체. 미음에 여인의 머리오리가 눈물방울과 같이 떨어진 날이 있었다. 얘는 시각이네. 그치? 그럼 이제 시각적 인상을 통해서 머리오리가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렇다는 건 지압이 돌아오지 않고 아이를 먼저 보내고 난 뒤에 이제는 여승이 되기로 마음을 먹은 거다. 그래서 판을 상상화했다 라고 살펴볼 수 있는 거. 됐지? 18페이지. 18페이지 뒤에 보면 그 이해와 감상에 있는 그때 당시 일제강점기 속에서 이러한 여기 나와 있는 여승처럼 비애감에 힘들게 살았던 내용이 많았다라고 하는 거 있어. 반드시 먼저 읽고 복습 그 다음에 다시 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24페이지에 현대시 광야가야. 광야는 1학년 때도 중요해. 왜냐하면 이육사나 아니면은 윤동주 이런 사람들이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하는 시에는 외부 지문으로 충분히 나올 수 있고 본문에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게 달아줘야 되고 여기서도 다 하지는 못하고 여기서 중요한 거 성격에서 의지적 중요해. 미래지향적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밑에 뭐 특징은 다 읽어보면 되는 부분이고 뭐 독백적 어조, 남성적 시어, 서리법, 의인법, 상징법, 뭐 수사법 이런 거 있고 한시의 작법인 기승전결 형식과 시간의 흐름. 시간의 흐름은 앞에서 역순행 나왔는데 순행적 구성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추호식 구성 이렇게 나오기도 해. 그래서 둘 다 알아놔야 돼. 자, 그리고 주제가 빠져 있어. 그치? 특징 밑에다가 주제 하나 적을까? 조국 강복의 신념과 의지. 신념과 의지. 아, 그거 안 했네. 여승 깜빡했네. 소속적 시어 얘기해주기로 했잖아. 그치? 요거 다시 소속적 시어 쌤이 체크하면 요 점으로 표시해. 왜냐면 많아가지고 쌤이 다 밑줄 긋고 하면 너희가 복잡할 것 같아서 과지치의 냄새라든지 아니면 금전판, 이연의 옥수수 3년의 섭벌, 도라지꽃, 돌무덤 4년의 산뻥. 이제 여러 개라서 뭐 이거는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밑줄까지 그으면 너무 복잡해서 이렇게 해서 그럼 다시 이제 광야 갑니다. 자, 광야는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하는 시이고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하는 시에서는 시청자의 태도가 다르게 드러나는데 여기 아까 우리가 핵심 정리에서 봤듯이 의지적, 미래지향적, 그리고 남성적 조금 강하게 표현했다라고 보면 되고 앞에 있는 여승과는 다르게 시간의 흐름, 순행적 구성, 얘는 역순행적 구성이었는데 그게 차이죠. 이렇게 보면 돼. 자, 그럼 첫 번째 나와 있는 이 1년부터 3년까지는 과거예요. 까마득한 날 이런 언제인지는 몰라. 과거라는 뜻이야. 그치? 뭐 우리가 뭐 옛날 옛적 이런 것처럼 까마득한 날 하늘이 처음 열리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어디 다구는 소리 열렸어요. 하늘이 처음 열렸다는 건 뭔가 시작이 됐다는 거고 어디 다구는 소리 들렸으랴 라고 돼 있어요. 다구는
부분이라고 얘기하는 건 생명의 기척이 울렸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들렸으랴라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무슨 법, 거리법도 활용하고 있구나. 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1년에 있어서는 강야의 원시성이라고 해가지고 막 시작되는 시점, 닭 우는 소리 들렸으랴 시작되는 부분이 제시가 된다. 2연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해 휘달릴 때. 자, 여기서 말을 저는 산맥들이 연모해서 휘달릴 때도 라고 해서 연모는 뭐야? 그리워한다는 거야. 산맥이 사람처럼 그리워할 수 있어. 여기서는 무슨 법? 의인법이 사용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자, 산맥이 달린대. 그러면 여기서는 하류법. 자, 하류법의 경우에는 무생물을 생명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을 하류법이야. 그럼 의인법은 뭡니까?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처럼 표현하는 것을 의인법이라고 볼 수가 있어. 그렇다면 하류법이 조금 더 넓은 개념이야. 달리는 것은 동물도 달릴 수 있잖아. 그치? 그것처럼. 시험에서 의인법과 화류법을 구분하라 그런 건 안 나와. 그런 문제는 안 나오는데 이제 의인법, 화류법 이렇게 해서도 체크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바다를 연모에 휘달릴 때도 차마 이곳을 범하지 못하였으리라 라고 되어 있어. 자, 이곳을 범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야. 왜냐하면 그만큼 이연이야. 이연은 그만큼 강야가 신성스럽기 때문에 말할 수 없다. 범하진 못하였으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끊임없는 광음을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선 지고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네. 자, 광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 한자 그대로 해석하면 뒷광자의 그늘음자인데 얘는 이거를 세월을 의미를 해. 그러면 그 세월이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선 지고라고 되어 있어. 그 세월을 피고 진다라고 하는데 피고 질 수 있는 건 뭔데? 꽃이야. 그치? 그럼 우리는 이 세월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 개념이라고 한다. 자, 추상적 개념은 모양이나 형태가 없는 거. 사랑, 행복, 세월, 동그라미, 네모 파악할 수 없는 부분인데 자, 그것을 어떻게 피고 진다라고 구체화 또는 시각화 이렇게 표현을 해. 시각적으로 표현했다, 구체적으로 표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이야. 자, 그렇다면 왜 이 세월을 피고 진다라고 표현을 했을까? 그러면 세월이 폈다 졌다고 하는 건 시간이 흘러야 피고 지지. 그만큼 세월이 흘렀다 라고 하는 세월의 흐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드러내고 있다. 자, 그러면서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대. 이 광야의 특징은 여기에 있었나? 4번, 특징 4번에 보면 서리법, 의인법, 상징법, 특히 상징적인 의미에 대해서 시험에서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첫 번째야. 자,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강물에다가 동그라미
문명과 역사, 길을 열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자, 문명과 역사가 3년은 문명과 역사가 시작됐다라고 하는 태동이라고 볼 수 있어. 여기까지가 과거이고 지금이라고 해요. 지금, 현재. 과거에서 현재 시간의 흐름으로 가고 있어. 지금 눈 내리고 여기서의 이 지금 눈이 내린다라고 돼 있어. 보통 이 눈은 긍정적인 시험으로서 제시되지 않고 우리가 시작 전에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일제강점기에서의 그 시련과 고난, 그렇지? 그만 조금 더 자세하게 본다면 일제의 억압, 실력을 고려했을 때 하나, 이러한 것들이 되겠지. 그래서 힘들게 지금은 눈 나린다. 근데 그 와중에 뭐가 아득하다라고 얘기하냐면 매화향기 홀로 아득하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매화향기. 후각적 심상이네. 그치? 딱 봐도 얘는 긍정적 시어의 의미구나. 왜? 그 눈 나리는 가운데 그 향기가 아득하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이러한 상황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조국 광복의 기운은 가득해. 그치? 독립의 기운, 광복의 기운이 가득하고 또한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의지도 그치? 강하다라고 한다. 홀로 아득하다. 자, 그럼 이렇게 이 광복의 기운과 극복 의지의 그 기운이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에 씨를 뿌려라. 자, 가난한 노래에 씨를 뿌리다라고 해서 씨를 뿌려야지 꽃이 피잖아. 그치? 그것처럼 그 씨를 뿌려가지고 이 매화 향기 조국 광복과 그 의지를 더 가득히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강인한 생명력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하나. 자, 그리고 자기희생적 의지도 파악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 자, 그러면 강인한 생명력은 알겠는데 왜 갑자기 자기희생이냐? 그러면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서 매화 향기를 아득하게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속재양 모티프가 들어가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속재양 모티프는 뭐냐 하면 어쨌든